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그 신흥사업 대표님께서 전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이제 표준의 좀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 올해 안에 이제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서 네, 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안전인증 획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앞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국내 로봇 안전 검증 절차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 이제 제3자 인증과 자가 선언, 이 방법 중에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선택하실 때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본적인 가이드를 할 만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그 로봇 공정이 이제 사고 발생 시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위험한 공정이다.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내 안전 전문가가 있는지 그리고 공정 변경 이슈가 좀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처음 로봇을 도입을 하는 건지 그리고 동일 공정의 로봇이 다수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그 자가선언할지 제3자 인증을 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처음 도입한다. 근데 우리 회사에 안전 전문가가 없다. 이러면 가능하면 제3자 인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안전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번에 도입을 뭐 아까 SDS 로보테크처럼 뭐 100대, 200대 도입한다. 이러면 자가선언도 네,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 세션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거긴 한데요. 23년까지 이렇게 이제 모바일이 이동하고 로봇팔이 고정해야 되는 건데, 그럼 결국 모바일 매니플레이트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결국 그 동시 동작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동시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매니플레이터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로봇 안전 인증이라는 거는 로봇만 받는 게 아니라 로봇 시스템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바일 로봇도 로봇 시스템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 로봇 시스템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약간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360도 감지 센서가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컨설팅 할 때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마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합체가 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 컨설팅 사례를 좀 봤을 때는 360도 감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부분만 감지를 한다. 뒷부분만, 옆에만 감지한다. 이런 거는 좀 부족하고 앞, 뒤, 옆 360도 감지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이 웨비나를 저희가 규제가 다 나온 다음에 진행할까를 고민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제라는 건 결국 표준 기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봇을 1년만 사용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좀 대응하시라고 요즘에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도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웨비나를 좀 진행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앞으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도입 검토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현재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안전인증 획득 방법이 결국은 협동로봇 안전인증 획득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협동로봇 안전 인증 획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올해 업데이트된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한국 로봇 사용자협회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유일한 협동로봇 안전 인증 기관인데요. 올해 안전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산업안전협회라는 곳인데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앞 글자만 따면 키사라고 부를게요. 예, 그럼 키사라고 부르면 그 키사는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보건공단에서 안전검사를 주관해서 진행하는데 보건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다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몇몇 기관에 이제 위탁을 줘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같은 경우는
이 인증 업무를 위해서 저 코라스 인증을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해외 공장에 인증을 받으실 때 알고 계시는 뭐 TUV나 DMV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T사에서도 인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프로세스 설명 드렸는데 잘 이해하시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그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 이 단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그 안전 인증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심사를 받고 심사 결과에 보안상을 조치를 한 다음에 보안상이 있다라고 이제 그 심사 결과가 나오면요. 없으면 바로 인증서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 보안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아마도 이런 서류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럼 안전인증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좀 살펴보면요. 그 위험성 평가 보고서와 로봇 충돌 안전 계산서, 인증 신청서, 그리고 인증 신청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인증 신청 첨부 서류는 대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들이 많으실 거고, 로봇 제조사나 그 이런 안전 관련 부품 업체가 제공해 주는 자료들을 취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 이외에 뭐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아마 좀 어려워하시는 게 대부분 위험성 평가 보고서랑 로봇 충돌 안전 계산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서류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이 서류 준비에 좀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서류 준비도 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사실 뭐 비용을 무시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비용은 이제 컨설팅 비용과 심사 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이거는 국내 로봇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세 개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산업협회, 사용자협회 세 가지 기관이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그 협동작업 공정기술지원 사업으로 현장 실사 후에 필요시 센서 제품을 지원하거나 PFL 모드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충돌 안전 계산서 발급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금이 PFL 모드로 사용할 때는 기업 부담금이 그 0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안전 분석 비용에 대해서는요. 위험성 평가 비용은 별도고요. 네. 근데 그만큼 뭐 기업 부담금이 0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혜택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소진이 좀 빨리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슈가 있으실 때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산업협회는 그 위험성 평가를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계 시에 이제 안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어서 설계하실 때 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협회. 사용자협회는 그 두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전인증을 실제 안전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인 만큼 안전인증을 획득하면 심사비를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심사비의 50에서 70%를 환급을 해주는데요. 이러면 로봇 한 대당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72만 5천 원, 저희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협동운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작년에는 그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거가 올해 그 작년 대비해서 지원 범위가 좀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인 만큼 협동 운전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네. 그래서 센서를 활용한 협동 운전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이제 컨설팅 비용 15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PFL 모드 같은 경우는 PFL 모드가 사실 그 펜스 센서 없이 협동 로봇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협동 로봇답게 사용하는 모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FL 모드 사용할 때 비용을 좀 더 지원해 주는데 이런 컨설팅 비용을 3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PFL 모드 같은 경우 300만 원 지원을 받고 이제 위험성 평가도 이제 한국로봇 사용자 협회에서 이제 그 비용을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비용이 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범위가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그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소진되기 전에 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들어가셔서 좀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가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근데 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좀 소식 공유해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저희 세이프틱스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이프틱스에서는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사 계약을 체결하면 컨설팅 비용을 15%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런 로봇 안전 표준 교육 및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로봇 충돌 안전 분석 솔루션, 저희가 개발한 세이프티 디자이너 교육 지원 혜택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파트너사 계약이니까 조건이 있겠죠. 근데 그 조건은 세이프틱스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파트너사를 안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그 기업 로고를 사용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죠. 이렇게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로봇 안전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로봇 산업이 발전해야 사실 저희 세이프틱스도 발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관계를 통해 가지고 로봇 안전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빠르게 전파하고 이 로봇 안전이 로봇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세이프티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세이프틱스에서 이제 웹 기반으로 인터넷만 있으면 바로 접속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 로봇 충돌 안전 분석 솔루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로봇 SI 분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충돌 안전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그 내용을 보시고 회원가입하시고 이제 저희랑 이제 연락을 하신 다음에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세이프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서 그 세이프티 디자이너가 바로 분석을 해서 쉽게 이제 충돌 안전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활용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로봇 도입 검토 단계에서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로봇 안전이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을 설치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안전을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설계 단계, 기획 단계 때 이제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도록 저희가 그 솔루션을 만든 거고요. 그러면 그 도입 검토 단계에서 이제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충돌 안전 분석을 진행하시고, 그러면은 그 PFL 모드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 로봇 설치 후에 안전으로 인한 공정 변경 등의 이슈가 생길 텐데 그거를 이제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실제 그 디자이너 화면이거든요. 이게 웹에서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웹인데 잘 되죠? 이게 보시면 이제 3D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로봇 산업의 발전에 조금 기여하고자 해서 좀 로봇 SI 분들과 로봇 사용 기업 간의 이제 소통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3D로 좀 구현을 한 건데요. 왜냐면 이제 2D로 이제 서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칠판에나 아니면 공책에 뭐 적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례를 좀 공유하는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게 직접적인 그 사례가 아니고 커스터마이징이 좀 변경이 돼야 되니까 그게 또 직접적으로 로봇 사용 기업한테 와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D 상에 이제 공정 설계를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만들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로봇 SI 분들과 로봇 사용 기업 간에 이제 소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Q&A 남겨주시거나 이제 별도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